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 안에서 영어라고 하는 그 주요 과목을 어떻게 만드셔야 될지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또 이주아 어학원에 오신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초등 영어는 어떤가요? 교육평가원 자체에서 물어보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초등 영어에서 물어보는 건 문법이나 독해를 물어보진 않죠. 그래서 듣기나 파닉스, 어휘, 그리고 국어적인 어떤 소양을 바탕으로 해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고, 중등에서는 문법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중등에서 독해도 나오던데, 근데 그러나 중등 과정에서는 사실 문법을 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고 있고 교육 과정 자체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 학교 과정에서요. 고등 과정에서는 이제 독해와 새로운 지문, 자, 그리고 수능 영어에서는 장문 독해와 추론, 이렇게 쭉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좀 이런 거죠.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요즘에 또 신입생들이 좀 많이 들어올 때거든요. 이제 여름방학 직전이기도 하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끝나서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생 문의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다 똑같은 말씀하세요. 뭐냐면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말씀이 길게 안 하시는데, 중고등부 학부모님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앉아계신 초등부 학부모님들보다 제가 상담하기 항상 편하다는 말씀 드리잖아요. 이미 아이들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반해 있는 상태가 아니세요. 얼마나 얘가 지금 치질한 부분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고, 기대했던 게 이제 한꺼풀 없어지는데, 중등부 학부모님들도 여전히 계속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언제 깨지죠? 고등학교 가서 전국에서 같이 보는 3월 모평 한번 보면 싹 정리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하고 숫자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니까 중등부 과정에서 우리 애를 왜 예뻐해주지 않냐고 막 이런 얘기 하시고, 초등 과정에서도 그런 약간 디테일, 물론 필요합니다. 그걸 되게 안 필요하다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 지금 원하는 부분들의 시험 패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교육이 들어가줘야 되고, 커리큘럼도 사실 여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듣기는 초등 과정에서 좀 마치고, 그리고 초등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어휘와 문법이 이제 들어가줘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상태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문법이 기본 문법 정도가 마스터 된다고 한다면, 제가 정말 단연코 말씀드릴게요. 중2 때까지 기본 문법, 기초 문법 말고요. 기초는 이제 초5 때부터 시작하고 초4 때부터 시작을 하니까, 중학교 2, 3학년 정도까지 기본 문법이라는 거는 어머님들 공부하셨던 때는 이런 거잖아요. 성문 기본 영어, 성문 기초도 있고 기본도 있었고 종합이 있었는데, 종합은 다 안 보잖아요. 사실은 보다 말잖아요. 책을 사놓고. 근데 기본 영어 정도를 한 3번 정도 마스터했다, 제대로. 근데 뭐 인강을 듣거나 학원에 특강을 듣거나 아니면 학원에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마스터를 과외를 하거나 어쨌든 마스터를 했다. 걔는 막강이에요. 어딜 가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영어로. 그러니까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갈등이 되시는 거예요. 듣기가, 아니면 스피킹이, 원어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시기들을 겪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청담에서 알바트로스를 찍고 이주아로 넘어왔든, 아니면 원어민하고 정말 3년 동안 이렇게 했든, 아니면 미국 가고 한 2년 정도를 데리고 갔다 왔든 간에, 만약에 문법이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일반고를 지원하든 자사고 특목고를 가든 절대 1등급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메커니즘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초등과정과 중등과정, 고등과정에서 반드시 마스터를 좀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초등과정에서 4, 5, 6학년을 일단 문법이 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단어도 마찬가지죠. 이주학원이 좀 빡세서 우리 애들한테 아직 벌써 그런 걸 하냐. 저희 둘째도 3학년인데 제가 맨날 늦게 들어가고 아침에 얼굴만 보는데 침대에 그렇게 자고 있는 걸 보니까 This is vocabulary 초급을 옆에 이렇게 초록 색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웃긴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걸 끌어안고 자고 있고 중1들도 그걸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음날 봤더니 20개 중에 19개 틀렸더라고요. 왜 그거 왜 갖고 잔 거야? 자기만 한 거 아니야? 압박감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아무튼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만들기 학습은 일단 영역별 수업, 영어 만들기 객관적 평가, 리뷰까지가 있는데요. 복잡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독해할 때 팀타임즈라는 영자 신문 통해서 영어 수업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북클럽 진행을 하고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강이 필요한 학생들은 따로 불러서 아시다시피 잘 진행을 또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런 사례를 조금 드리면 훨씬 더 설명이 좀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끔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여쭤봐요. 우리 시절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보내셨어요? 그동안 이렇게 여쭤보면 솔직히 어학원을 좀 다니고 왔다. 그러면 애들이 상태가 괜찮아요. 근데 뭐 잉글리시 문구, 교학사 랩스쿨, 뭐 영어 숲, 아니면 학교의 원어민 수업 레벨 테스트 전혀 안 나옵니다. 다른 데서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애가 재밌대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재밌겠죠. 재밌죠.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레벨 테스트는 안 나와요. 아니면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동네 증산동에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름도 제가 로빈인가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원어민 선생님이 예를 들어 계세요. 곳곳에 한국 선생님 여자분하고 결혼하신 원어민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너무 이 원어민인데 너무나 좋으시고 꼼꼼하시고 관리도 잘 되는 그런 학원에서 너무 잘 맞아갖고 한 3년을 믿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책을 꾸준하게 읽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막상 레벨 테스트 보니까 기대했던 레벨 테스트 전혀 안 나오고 다니기 전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예시들도 있습니다. 물론 베스트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을 기가 막힌 분을 만난 거예요. 아주 애를 확 잡는데요. 애가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확 잡아가지고 숙제도 다다다닥 시키고 이 선생님이 너무나 정말 해서 첫째도 보내고 둘째도 보내고 보내신 거예요. 이 선생님한테. 그런데 레벨 테스트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주하고는 너무 훌륭하고 이런 말씀드렸던 이 선생님들이 다 허접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왜 그러느냐? 영역에 있어서 유형학습만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외를 시키시면은 과외 선생님한테 단어도 해주세요, 듣기도 해주세요, 문법도 해주세요, 독해도 해주세요, 가끔가다 모의고사도 풀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면 어머님이 굉장히 그거는 잘못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문법은 독해 한 번 아니면 문법 만약에 두 개가 들어간다 그래도 두 개 중에 갑인 게 있고 을인 게 있어야지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들어갈 수가 절대로 없죠. 시간상. 원어민 수업은 역시 마찬가지죠. 이러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은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실전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점수가 자꾸 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 학부모님들과 아이들한테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만큼의 어떤 내용이 없었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학원은 어떤가요? 단어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문법도 하고 독해도 하고 시험도 보죠. 그런데 어머님도 가끔 그런 생각 드시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는데 진짜 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 단어는 맨날 문자나 왓츠업 뭐 보강한다 그러고 뭐 코스에 보면은 누지 아들은 1, 2등급 하는데 그냥 4등급 찍고 앉았고 이러면 뭐하러 내가 얘를 이렇게 보내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학원은 이 모든 영역을 합니다. 모든 영역을 하는데 모든 영역을 100으로 하진 않아요. 100을 목표로 하지도 않습니다. 전체를 다 균형감 있게 유형학습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초등부 같은 경우는 학기가 4학기인데 4학기마다 좀 치중을 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개가 선생님 이번에 독해는 잘 나오는데 듣기는 안 나왔습니다. 듣기를 왜 이렇게 안 나왔죠? 이렇게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고 질문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 4가지 영역이 다 만족감 있게 항상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1년 공부하고 완전 끝내버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기마다 치중하는 영역이 있고 강해지면 그 다음 영역, 강해지면 그 다음 영역 이렇게 들어가고 실전 한번 쫙 풀어뜨리고 기초가 끝났으면 기본으로 올라가서 유형, 문법, 독해, 듣기, 어휘 또 실전 한번 풀어뜨리고 이렇게 스텝으로 밟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좀 필요한 것은 사실 이런 객관적인 평가죠. 토셀 시험 아이들이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있으신 분들 죄송한데 손 한 번만 다시 좀 들어주시겠어요? 토셀 시험장에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예, 토셀 시험을 저희가 1년에 4번 이렇게 인근의 뭐 숭실중학교에서도 진행을 하고요. 조금 배정이 어려웠을 때는 서울여고에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정이 또 바쁘고 애들 학교랑 막 이렇게 막 맞물리고 학교만 다니는 게 또 아니고 수학도 하고 이것저것 하니까 일정에 맞춰서 토셀 시험에 신청을 하고 아이를 거기다 또 픽업을 하고 또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것의 중요성이 좀 간과되는 것은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좀 정말 정중하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최소 2번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원도 학부모님들을 좀 두려워합니다. 사실 학원에서는 레벨 테스트를 보지 않고 정색하고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 토셀 성적표는 전국 단위의 그 등수가 나와요. 급수가 나와요.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주학원에서 J9인지 J 탑반인지 J3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학원에서 레벨을 분명히 레벨 테스트 통해서 다 하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레벨의 점수화돼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게 전국을 상대로 하는 학생들이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이런 성적표와 비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학원의 레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학원과 같이 동역자가 되셔서 상담을 하시되 객관적인 자료 근거를 가지고 계셔야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보고 자꾸 학원에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에서도 그 어머님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객관적인 자료와 같이 이렇게 상의를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성적이 나오면 그때부터 다른 얘기들을 얼마든지 더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성적 딱 봤는데 막 지금 너무나 애가 똥 싸버려갖고 거기다가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믿었는데 근데 이 시험이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한 번만 갖고 안 나오잖아요. 최소 제가 보면 4번 정도를 봐야지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점수가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이런 걸 잘 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 이제 이렇게 하실 텐데요. 그 영어책을 아이들이 소설을 읽는다는 건 그냥 쭉쭉쭉쭉 읽는 거지 뭐 여기다 밑줄 긋고 끊어읽기 하고 이러진 않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아이들이 유학을 가야 돼서 토플을 공부하든 아니면 수능을 공부하든 탭스를 공부하든 내신을 공부하든 간에 까만 색깔의 오리지널 지문 위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하고 끊어읽기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중요 부분을 체크할 수 있을 그런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만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이게 재밌고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맨날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점수는 안 나온다는 거죠. 내신 대비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앞장에서 보여드린 유형별 학습과 뭐 영자신문과 그 다음에 북클럽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문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와줘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외국 가려고 토플 공부하고 토플 점수 나와야지 왜 학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토플 점수 올리기 위해서 만약에 긴급 과외를 시키신다 그러면 어떤 콘텐츠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토플 점수가 높은 사람을 붙여주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토플이니까 수능도 아니고 이거 탑스도 아니니까 굉장히 토플스러운 뭔가 별나라에서 온 것 같은 그런 수업안을 할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토플 과외도 다 이렇게 합니다. 끊어읽기하고 단어 외우라고 문법사항하고 중요한 거 체크하라고 하고 그렇게 지문을 뽀개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진정한 영어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은 한국에서 입시를 치를 아이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학생들은 이제 저희 중등부 학생이기도 한데요. 이 학생이 이제 과학고, 과학 동아리를 만든 학생 중에 하나예요. 충남중학교에서. 이 학생이 이제 이런 것들 발표를 하는 거예요. 중등부에서 이제 시즌별로 직접 앞으로 나와서 독해 수업에 대해서 앞에 발표도 하고, 지문을 갖다가 변형하는 작업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접 일부러 그 토셀 시험장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시험 응시를 치르시는 학부모님들 너무 훌륭하시고 반드시 그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학원에서도 이 작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마다 저희가 토셀 시험을 보고 있고요. 토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성적표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학원에서 나온 그런 성적표 사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그 번호마다 사실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색깔칠을 한 거죠. 성적표 보실 때도 토탈 점수만 보실 게 아니라 각 항목마다 난이도에 따라서 몇 점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좀 있고 그 다음에 듣기는 좀 난이도가 쉬워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그리고 노란 색깔은 이제 세부사항이라든가 문법 어휘사항 그리고 이제 빈칸 추론 복합 문제가 빨간 색깔인데 이쪽이 어렵죠. 그 아이가 나중에 성적표를 보셨는데 빨간 색깔에서 많이 틀린 거는 어려우니까 근데 쉬운 거에서 많이 틀린 거는 안 했으니까 약간 이렇게 좀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그냥 그런 거 없이 전반적으로 다 틀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단어가 완전히 안 돼 있는 거예요. 단어가 너무 없으니까 이제 남의 다리 긋고 있는 거죠. 그냥 모르겠어 뭐 알기도 하는데 이것도 모르겠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와 기본적으로 듣기를 잡는 게 첫 번째 스텝 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중학교 내신 분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뭐 저학년이 학부모님들 많지 않으시고 대체로 다 4, 5, 6학년이시니까 보시면은 중학교 내신 분석 저희가 지금 인근 학교 뭐 26개 학교를 다 분석을 하고 실제로 선생님들만 분석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 분석에 또 참여를 해요. 셀프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시험 보고 나서 교과서 3과였는데
무슨 문제가 어떻게 나왔고 배점은 어디였으며 듣기 문제는 몇 문제 나왔는지를 다 본인이 체크를 하는 거랑 아 몰라 되게 어렵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달라갖고 저희가 실제로 아이들이 작성을 하는 폼을 지난 학기부터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문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학교도 있고요. 본문 암기 쪽에서만 치중을 하게 되면 사실 95점 이상을 맞는 학교들도 있고요. 기출문제만 풀어보면은 숭실이나 뭐 부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또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이 학교별 어떤 특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새로운 문제를 좋아하는 독산중학교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좀 노말한 상황이나 연서, 예일, 여중, 추앙중 이런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6학년 2학기가 되면은 초등부 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중등부의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 작업들을 한 번씩 할 거예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미 이제 살고 계시는 그 거주지에서 중학교 배정이 어디로 될지 2개 학교 정도 나오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 학교들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아, 어느 정도구나라는 그런 파악 부분이 좀 분명히 나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학교의 특성 파악하고 출제 경향 파악해야 되고요. 또 수행평가, 교과 활동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서플리먼트로 좀 드린 자료 중에 수행평가 항목에 대한 내용들도 좀 나와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지금 중1이거든요. 이번에 처음 중간고사를 치렀어요. 상암을 다니는데 중간고사 치르고 기말을 치렀는데 중간고사는 다 너무 쉽게 나와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애들 입학시키고 뭐 처음부터 기죽일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냅니다. 하지만 기말이 좀 어렵게 내면 되잖아요. 어차피 A등급의 퍼센테이지는 이제 딱 14%로 정해져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내서 뭐 20%다 A등급이면 학교가 너무 곤란하니까 기말에서 이제 난이도 있게 딱 때려버리면 되는데 난이도 있게 영어 시험을 낸다는 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법을 많이 내면 돼요. 애들이 문법이 너무 약하니까. 그리고 서술형 주관식을 내면 됩니다. 부분 점수를 줄 수 있으니까. 분명히 객관식으로 내면 맞출 아이들이 문법에서 서술형 주관식으로 내면 ES, S를 빼먹었거든요. 대문자를 안 쓰거든요. 마지결을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딸도 기말고사에 3인칭 단수형 3개를 다 틀려가지고 시험이 되게 어렵다 그러더니 뻥인 걸로 밝혀졌죠. 안 써서 3점을 하고 명령문을 써야 되는데 ING를 시작하고 앉았고 그래서 잘한다 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미리 좀 대비를 한다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그 중등부, 고등부 학부모님들한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애가 중1이 딱 되고 나니까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조금 중간고사 얘가 잘 봤어요. 잘 보니까 남편하고 제가 소주 한잔 하면 뭐 다 없네 그냥 무게를 잘하니까 맨날 안 해 기분 좋다 이러는데 기말도 못 보니까 몇 점이래? 뭐 비교 자꾸 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내신이 얼마나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객관적인 기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너무 말씀을 잘 드리지만은 마음이 또 부모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들 공부 패턴이라든가 또 이렇게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험에 익숙해지는 과정 또 자신감 이런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면역력을 좀 키우고자 6학년 2학기 때 저희가 한 번씩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신 준비 학습 방법 만들기. 자, 조금 뭐 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성공적 학습 경험. 네, 뭐 내신입니다. 중학교 내신에서는 뭐 학교마다 또 회화표율을 20, 30% 내는 학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이제 이러실 것 같아요. 그 첫째 자녀가 또 중학생인 학부모님들도 계시죠? 뭐 크게는 고등학생인 학부모님들도 계시던데 그 아이들 시험을 그냥 뭐 예를 들면 원어민이 있는 학원에 굉장히 오래도록 보냈고 단계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중학교 내신 정도야 쉽게 볼 줄 알았는데 틀리더라. 많이 틀리진 않아요. 많이 틀리진 않는데 뭐 한 3, 4개 이상 틀리더라. 특히 문법이 약하더라. 이런 케이스 너무 많죠. 비일비재합니다. 외국에서 오래 살다고 왔다고 해서 우리 중학교 내신을 100점 맞을 수 있거나 그런 메커니즘은 아니에요. 외워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훈련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플래너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중등부 어머님들한테 이런 거 보여드리면 진짜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학부모님들하고 말씀 나누면 그냥 3시간 동안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플래너를 해야 되고 막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싫어하고 잘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특강에 대한 부분 간단하게 3번째 스텝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여름방학 2주어간의 특강은 2가지 영역으로 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강은 그 특강에 대해서 좀 이렇더라고요. 중등부도 그렇고 강사들이 저한테 특강을 너무 홍보하지 말아달래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너무 이거를 호객행위나 모객행위로 좀 받아보실 수 있으니
자기들이 알아서 이런 개인적인 설명을 할 테니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알았다 잘해봐 그러면은 이제 얘기 많이 안 할 테니까 이제 이랬는데 특강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특강을 통해서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당연히. 근데 일단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고 그 영역과 이 특강에 맞으면 시키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은 당연히 객관적 기준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토셀 점수 같은 거. 그리고 학원에서 계속 저희가 이제 토셀 모의고사를 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계속 퀴즈를 매주마다 보고 있고요. 단어 테스트도 보고 있기 때문에 초정부만큼 디테일한 정보와 데이터가 있는 부서가 저희가 지금 다 그렇진 않아요. 사실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고 이제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고 요 1부 타임 지나고 2부 타임이 되면 담임선생님들하고 이제 면담 시간이 있으실 텐데 그런 취약 부분과 또 태도 부분과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같이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특강 알리사 쌤하고 진행하는 라이팅 특강이 있고요. 라이팅이 일단 문법이 돼야지 라이팅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잡혀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좀 수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디 부장님하고 진행하는 토셀 실전 특강인데요. 우리 애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실전 토셀 같은 거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러실 수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역만 수업 공부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중에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유형학습 다음에는 실전 연습을 좀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논술 특강까지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